왜 하필 나예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임 씨를 원합니다. 도윤의 기척이 바로 뒤에서 느껴졌다. 정임은 숨을 멈췄다. 어느새 그의 숨결이 목덜미 가까이 닿아 있었다. 그녀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잠깐의 침묵. 불편하셨다면 미안합니다. 도윤은 즉시 거리를 벌렸다. 정임은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아까 느껴졌던 그의 숨결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한도윤 씨 맞으시죠? 오정임은 철문 앞에서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2층, 단독주택, 정원이 딸린 구조. 네 번째 면접이었다. 문이 열렸다.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컸다. 표정이 없었다. 들어오십시오. 복도를 따라 걸었다. 남자의 뒷모습, 곧은 척추, 절제된 걸음,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었다. 거실에 햇빛이 쏟아졌다. 통유리, 하얀 소파, 대리석 탁자, 아름다웠지만 차가웠다. 보시다시피 집이 큽니다. 남자가 말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2층은 거의 안 씁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 저녁만.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이전에도 가정부를 두셨나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턱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 네. 3분. 오래 일하셨나요? 첫 번째는 2달, 두 번째는 3달, 세 번째는 일주일. 정임의 가슴이 철렁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남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냥 사람들이 이 집을 불편해합니다. 제가 말이 없고 표정도 없고 집도 너무 조용하다는 거. 어떤 분은 무섭다고 하시더군요. 정임은 그의 옆모습을 봤다. 완벽하게 정돈된 얼굴, 흐트러진 것 하나 없는 자세. 그런데 왜일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처음으로 정임을 돌아봤다. 눈이 깊었다. 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일하시는 동안 제가 뭘 강요하진 않을 겁니다. 불편하면 이유 안 말해도 됩니다. 그만두셔도 되고요. 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정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다 참았다. 대신 저도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편하시면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그럼 내일부터 나오시겠습니까? 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정임도 따라 나섰다. 신발을 신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일하시다가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됩니다. 저한테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임은 신발끈을 묶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사람은 원래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 말을 하는 남자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다. 체념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다. 문이 닫혔다. 정임은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다. 2층 창문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정임은 걸으며 생각했다. 저 남자는 대체 뭘 참고 있는 걸까? 출근 첫날, 오전 9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다. 도윤이 서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무표정. 출근하십니까? 네. 저녁 6시쯤. 식사는요? 냉장고에 재료 채워뒀습니다. 그가 정임 옆을 지나갔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정임은 미세한 긴장을 느꼈다. 도윤의 어깨가 살짝 굳어 있었다. 문이 닫혔다. 침묵이 밀려왔다. 정임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 한쪽 벽면에 걸린 큰 그림. 검은색과 회색이 뒤엉킨 추상화. 공허함만 담긴 것 같았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채소, 고기, 생선이 종류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유통기한 스티커가 모든 용기에 붙어 있었다. 날짜 순으로. 병적일 정도네. 정임은 중얼거렸다.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 창문, 싱크대. 먼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정임은 구석구석 손을 댔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다. 오후 4시쯤 거실 선반을 정리하다가 화병을 발견했다. 백자 화병. 값비싼 물건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화병을 들어 올렸다. 먼지를 닦으려고 천을 집어드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다.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날카로운 소리. 하얀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정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과거가 순식간에 밀려왔다. 이것도 못해? 손이 달린 게 장식이야? 정임은 무릎을 꿇고 파편을 주었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빴다. 빨리 치워야 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정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거실로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실수로. 발소리가 멈췄다. 다치셨습니까? 예상과 달랐다. 정임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도윤이 그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에 환한 기색이 없었다. 아니,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다. 손, 안 다치셨어요? 도윤의 시선이 정임의 손으로 향했다. 정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뒤로 뺐다. 아네, 일어나세요. 도윤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정임은 그 손을 쳐다봤다. 큰 손, 깨끗한 손. 하지만 정임은 그 손을 잡기가 두려웠다. 도윤은 손을 거두고 부엌으로 갔다. 비닐봉투를 가져와 무릎을 꿇고 파편을 주었다.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날카로우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너무 평온했다. 정임은 그의 옆모습을 봤다. 턱선이 단단했다. 입술이 일직선.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 사람 지금 화가 난 걸까? 안 난 걸까? 저 화병 비싼 거 아니었나요? 비쌌습니다. 정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물건입니다. 깨지면 그만이에요. 도윤은 파편을 다 주운 뒤 일어섰다. 봉투를 묶으며 정임을 봤다. 그의 눈이 정임의 눈과 마주쳤다. 정임은 그 눈 속에서 무언가를 보려고 했다. 화, 실망, 짜증.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릇보다 사람이 먼저죠. 도윤이 말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정임은 그 자리에 선 채 손을 꼭 쥐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저녁을 준비했다. 식탁을 차렸다. 도윤은 시간 맞춰 내려와 자리에 앉았다. 식사는 조용했다. 도윤은 한 번도 화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저녁이 끝나고 설거지를 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정임은 싱크대에서 그의 뒷모습을 흘끗 봤다. 저 사람은 진짜 화가 안 난 걸까? 아니면 참고 있는 걸까? 언젠간 터지는 거 아닐까? 설거지를 마치고 가방을 들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윤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정임은 현관을 나섰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 없이. 왜 우는지 몰랐다. 8년 동안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맞고 수없이 욕먹었지만 오늘처럼 울진 않았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화도 나지 않았고
욕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3주가 지났다. 정임은 이제 집 앞물건의 위치를 외웠다. 도윤이 좋아하는 찻잔, 자주 읽는 신문, 선호하는 조명 밝기,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 도윤 역시 정임의 습관을 파악했다. 청소할 때 창문을 여는 것, 요리할 때 작은 라디오를 켜는 것, 설거지하며 가끔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어느 날 저녁 도윤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일찍 오셨네요.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도윤은 거실로 가다가 멈춰섰다. 평소엔 2층 서재로 올라가는데 오늘은 소파에 앉았다. 신문을 펼쳤지만 읽지 않았다. 정임은 가끔 그쪽을 힐끗봤다. 도윤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축 처져 있었다. 피곤해 보였다. 외로워 보였다. 저녁이 준비되고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맛있습니다. 매번 같은 반찬인데도 맛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날그날 다르게 만들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같은 사람이어도 매일 다르니까요. 도윤은 젓가락을 멈췄다. 정임을 바라봤다. 같은 사람이어도 매일 다르다. 그가 그 말을 되뇌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 도윤은 거실에 남아 있었다.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은 가방을 들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 혹시 차 드시겠어요? 도윤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봤다. 괜찮습니다. 정임 씨도 피곤하실 텐데.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정임은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데웠다. 두 잔에 따라 도윤에게 건넸다. 정임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적당한 거리. 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맛있습니다. 그냥 보리차예요. 온도가 딱 좋습니다. 정임은 작게 웃었다. 도윤은 그 웃음을 봤다. 한참. 정임 씨는 웃을 때 눈이 먼저 웃습니다. 네. 입보다 눈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진짜 웃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임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차를 마시며 시선을 돌렸다. 도윤 씨는 잘 안 웃으시죠? 그렇습니다. 왜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는 시간이 생겼다. 일주일에 서너 번. 대화는 많지 않았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내일은 비가 온다더군요. 같은 짧은 말들. 하지만 그 짧은 말들이 쌓였다. 어느 날 오후 정임은 2층을 청소하다가 도윤의 서재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평소엔 닫혀 있었는데 정임은 망설이다가 안을 들여다봤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 창가에 큰 책상, 책상 위엔 건축 도면들. 책장을 보다가 정임은 한쪽 선반에 놓인 액자를 발견했다. 사진. 젊은 도윤과 한 여자. 여자는 아름다웠다. 우아했다. 웃고 있었다. 정임은 사진 속 여자를 봤다. 그리고 자신을 떠올렸다. 비교가 됐다. 정임은 손바닥을 봤다. 거칠었다. 8년간 남의 집을 청소한 손.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정임은 서재를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차를 내리지 않았다. 설거지를 끝내자마자 가방을 들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벌써요? 오늘은 차 안 드십니까? 피곤해서요. 도윤은 정임을 봤다. 그의 눈에 걱정이 스쳤다. 아주 짧게.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정임은 밖으로 나갔다. 걸으며 눈물이 났다. 너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게 무서웠다. 집에 돌아온 정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용한 목소리.
깊은 눈, 절제된 표정. 안 돼. 이러면 안 돼. 정임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재에 앉아 정임이 서 있던 자리를 봤다. 오늘 정임이 이상했다. 거리가 생겼다. 도윤은 선반위 액자를 봤다. 아내의 사진. 10년 전 사진. 도윤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미안해. 도윤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외로움이 밀려왔다. 오래전 잊었던 감정. 그리고 도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정임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위험하게. 5주째 되는 금요일 저녁. 정임은 청소를 하다가 쓰러질 뻔했다. 어지러움. 시야가 흐려졌다. 벽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현관문이 열렸다. 도윤이 들어왔다. 복도에서 정임의 모습을 봤다. 창백한 얼굴, 벽을 짚은 손, 도윤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두어 걸음 달려가 팔을 뻗었다. 손이 그녀 어깨에 닿기 직전 멈췄다. 정임은 고개를 들었다. 도윤의 손이 공중에 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보였다.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재빨리 손을 걷었다. 표정을 지웠다. 하지만 늦었다. 정임은 봤다. 괜찮으십니까?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숨이 약간 거칠었다. 네, 괜찮아요. 앉으세요. 도윤은 정임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다.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정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정임이 소파에 앉자 도윤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다. 컵을 건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드세요. 정임은 물을 마셨다. 도윤은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다. 요즘 무리하셨습니까? 아니요. 얼굴이 안 괜찮아 보입니다. 도윤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정임 씨.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기울였다. 정임 씨가 집에 없을 때 집이 다시 비어 보입니다. 정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일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정임 씨가 퇴근하고 나면 집이 텅 빈 느낌입니다. 도윤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무릎이 탁자 가장자리에 닿을 정도로. 저는 1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임 씨가 오고 나서 이제 알았습니다. 도윤 씨, 저는 정임 씨에게 그만하세요. 정임이 끊었다. 일어섰다. 도윤도 따라 일어섰다. 둘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그만하세요. 제발. 왜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정임은 뒤로 물러섰다. 등이 벽에 닿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정임 씨, 저는 망가진 사람이에요. 8년 전에 이미 망가졌어요. 저는 이제 사람을 못 믿어요. 도윤이 손을 뻗었다. 정임의 팔을 잡으려고. 만지지 마세요. 도윤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정임은 울고 있었다. 가까워지면 다쳐요. 항상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제일 저를 아프게 했어요. 도윤은 손을 천천히 내렸다.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알아요. 도윤 씨가 다르다는 거, 도윤 씨가 착하다는 거.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워요. 왜입니까? 정임은 주저앉으며 울었다. 왜냐하면 도윤 씨는 저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더 아파요. 그땐 제 탓이 되니까요. 도윤은 정임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손을 대지 않았다.
정임 씨, 저를 보세요. 정임은 눈물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10년 동안 감정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하지만 정임 씨 앞에선 그게 안 됩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걱정됩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정임은 도윤을 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는 도윤 씨가 좋아요. 정임이 말했다. 좋아요. 많이. 너무. 하지만 저는 겁쟁이에요. 정임은 벽을 짚고 일어섰다. 도윤도 일어섰다. 왜 하필 나예요? 정임이 소리쳤다. 이성을 잃은 목소리. 왜 하필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가정부예요. 도윤 씨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임 씨를 원합니다. 안 돼요. 정임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도윤이 따라왔다.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면 못 떠나요. 그럼 떠나지 마십시오. 정임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자격은 제가 정합니다. 정임은 문을 열었다. 도윤이 문틀을 잡았다.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수록 더 흔들려요. 지금 떠나야 해요. 정임은 밖으로 나갔다. 정임 씨, 도윤이 불렀다. 정임은 계단 중간에 멈춰 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 사라졌다. 도윤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도윤은 소리내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부엌 식탁 위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윤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나 행운이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저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세요, 오정임. 도윤은 편지를 접었다. 창밖을 봤다. 정원은 텅 비어 있었다. 한편 정임은 딸 서연의 집에 있었다. 서연아, 그 사람 좋아하면서 왜 도망쳐? 무서워서. 뭐가 무서운데? 매달렸어. 나 그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울면서 매달렸어. 창피해 죽겠어. 서연이 정임을 안았다. 엄마, 그게 사랑이야. 창피한 게 아니라 진짜야. 하지만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세상 모든 남자가 아빠 같진 않아. 그 사람은 달라. 엄마도 알잖아. 정임은 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날 밤 도윤의 아들 재민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가정부가 그만뒀다고요? 그렇다. 재민은 아버지를 봤다. 처음 보는 표정. 슬픔. 10년 만에 처음 보는 슬픔. 아버지 우셨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람 좋아하세요? 그렇다. 그럼 왜 보내요? 그쪽이 원했다. 붙잡지 그랬어요. 억지로 붙잡는 건 사랑이 아니다. 재민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체면은요? 나이 차이도 있고 가정부였던 사람이고. 도윤은 아들을 똑바로 봤다. 체면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그래도 10년 동안 난 체면 지키며 살았다. 그래서 뭐가 남았냐? 텅 빈 집 하나, 죽은 감정 하나.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난 이제 체면보다 사람을 선택하고 싶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날 선택하지 않았다. 재민은 입을 다물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새 가정부를 구하지 않았다. 집은 다시 혼자 청소했고 식사는 간단히 해결했다. 하지만 집은 예전보다 더 비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김서연이에요. 오정임 씨의 따님이십니까? 네. 들어가도 될까요? 도윤은 문을 열어줬다. 서연은 거실로 들어왔다. 엄마가 여기서 일했군요. 네. 서연은 도윤을 똑바로 봤다. 엄마 지금 매일 울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안 자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왔다. 왜 하필 우리 엄마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더 젊은 사람도 더 예쁜 사람도 많잖아요. 왜 우리 엄마였냐고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강한 사람보다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하다는 걸 아니까요. 부러지지 않고 버텨온 사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압니다. 도윤이 창밖을 봤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서연은 도윤의 눈을 봤다. 진심이었다. 엄마는 도망쳤어요. 압니다. 하지만 엄마도 도윤 씨 좋아해요. 엄마가 직접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서연은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우리 엄마 주소예요. 찾아가세요. 거기 가면 만나줄까요? 모르죠. 하지만 안 가면 영원히 못 만나요. 도윤은 쪽지를 집어들었다. 하나 더. 서연이 도윤을 똑바로 봤다. 우리 엄마 또 상처받으면 저는 가만 안 있어요.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다음 날 도윤은 정임의 원룸 앞에 섰다. 낡은 빌라 2층.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정임이 서 있었다. 수척했다. 눈이 부어 있었다. 도윤 씨, 안녕하십니까? 정임 씨.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떻게 여길? 따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정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들어오세요. 도윤은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원룸. 하지만 이곳엔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좁아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정임은 물을 끓였다. 차가 준비되고 둘은 마주 앉았다. 왜 오셨어요? 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다.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다시 일하러 오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끝났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들었다. 저와 함께 사시겠습니까? 정임의 눈이 커졌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가정부로서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생활비는 각자, 집안일도 분담. 저는 정임 씨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 사람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도윤 씨, 각자 방을 씁니다. 천천히 갑니다. 정임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정임은 눈물이 났다.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와 함께라면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정임은 한참을 울었다. 도윤은 기다렸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절대로 저한테 참지 마세요. 화나면 화내고 슬프면 우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정임은 손을 내밀었다. 도윤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저도 약속할게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한 달 후, 정임은 도윤의 집으로 이사했다. 2층 방 하나가 정임의 공간이 되었다. 정임은 자신의 작은 물건들을 하나씩 놓았다. 낡은 라디오, 책 몇 권, 작은 화분. 어느 날 저녁 정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도윤도 옆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정임 씨,
네. 행복하십니까? 정임은 책에서 눈을 떼고 도윤을 봤다. 웃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윤도 작게 웃었다. 1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 저도 그렇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2층 창문을 열고 밖을 봤다. 정원에 불이 켜져 있었다. 도윤이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정임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도윤도 서재에서 창밖을 봤다. 2층 정임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작은 불빛이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다. 한참 봤다. 미안해. 하지만 난 이제 살아야 할 것 같아. 도윤은 사진을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도윤은 생각했다. 행복은 완전한 게 아니구나.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흔들리는 것이구나.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둘 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이면 정임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고 도윤은 말없이 머그컵을 하나 더 꺼냈다. 설탕은 안 넣으시죠? 네. 기억해 주셨군요. 정임은 대답 대신 웃었다. 주말 오후 둘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각자 책을 읽었다. 말은 없었지만 불편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은 정임이 빨래를 널다가 양말 한 짝을 떨어뜨렸다. 도윤이 말없이 그걸 집어 건넸다. 감사합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 말이 예전보다 조금 부드러웠다. 정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더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랑은 완벽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 곁엔 지금 함께 흔들릴 사람이 있나요? 당신도 언젠가 이렇게 조용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 버튼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